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호엽 변호사입니다. 항상 이제 예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면책받고 압류를 푸는데 관심이 있죠.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십만 원, 어떤 경우에는 이제 1, 200만 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받으신 채무자분들은 몇 푼 안 되는 예금이라도 찾아 쓰려면 면책 후 신청 대리인 내지 파산관제인을 찾아오죠. 혹은 가까운 법무사를 찾기도 하고, 혹은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항상 제가 네 가지를 구별하라고 합니다. 압류 추심 결정문, 면책 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 면책 후에 압류 추심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압류 추심 결정문, 면책 결정문, 면책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 네 가지를 구비해서 이제 압류 취소 신청서 혹은 압류 취소 집행해제 신청서를 압류 추심한 결정 법원에다가 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별지 같은 것도 채권자 수만큼 내도록 합니다. 송달료도 납부하시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채권자가 양도돼서 압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삼성생명은 빠지고 무슨 자산 대부 주식회사로 바뀐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가든지 아니면 그 양수받은 회사에 가서 채권 양도 통지서 혹은 이제 신보라든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은행 이런 데서는 기보, 신보,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는 대의변제를 하죠. 그러면 원래의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기관으로 바뀌죠. 그때는 변제 통지서 등을 좀 받아서 채권자가 변동됐다는 것을 첨부해서 내면 요걸 안 내면은 보정이 나옵니다. 요걸 안 내면 보정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혹은 5개의 서류를 첨부하여 압류 및 취소, 추심명령 취소 신청 혹은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판사가 취소 결정을 사법보좌관이 하나요? 그렇죠. 사법보좌관이 취소 결정을 해서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이제 송달을 하면 거기서 이제 해제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이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 중.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 1,000만 원 들어간 걸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 한 2, 300 정도 압류하면은 환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한 500 이상 되는 예금을 압류했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기네가 찾아가야 되는데 파산 선고 때문에 관제인이 이제 그걸 나서게 되죠. 348조에는 파산 선고가 되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이 실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 무효가 되는데 그래도 그 외관, 압류된 상태를 그 옷을 외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그때 이제 관제인도 이제 압류 추심 결정문을 채무자한테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 결정문, 그 다음에 내가 관제인이라는 선임증을 법원에 내주거든요. 이 세 가지를 첨부해서 이제 압류 추심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 보통 풀어주는데 최근에 10년 동안 잘 문제없이 해줬는데 동부법원에서 관제인이 2번, 그러니까 예금에 대한 압류 추심을 하려고 그랬는데 면책 결정문을 가져오라는 그 벽창호 같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2012년 10월 29일 무슨 변호사님이 서울중앙법원 파산관제인 간담회에서 발표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 취소 신청을 했는데 당시 사법부과장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이게 이제 타기 사건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여 당시 동부에 있던 이원학 판사님이 취소 결정을 한 결정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내드렸는데 여담으로 이 문제 외에 가끔 등장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제 대립되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그 경매 같은 경우에 집행해제 증명원, 가압류 같은 경우에 이제 집행해제 증명원을
발급받는 문제가 옛날에 아주 대립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남부가 중앙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 남부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지 증명을 발급받아 와야 된다. 중앙에서는 집행해지 증명은 해줄 수가 없다. 하여튼 같은 법원인데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2년인가 13년쯤에 저도 열받아갖고 대법원에 이제 조회를 했습니다. 대법원 질의회신을 했죠. 대법원 사무관이 전화가 와서 양쪽을 조율해서 결국은 목적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이제 가끔 뭐 등기 관련해서 아니면 뭐 이런 질의 같은 거 간혹 예전에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10몇 년 전에 변호사 초보 시절에 2005년도인가 6년도쯤에 그때 관제인 하기 전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에 질의했더니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결정받아갖고 등기소인가 거기 가서 이제 민원 업무를 쉽게 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을 살려서 아니면 결국은 뭐 최종 대법원이 왕이니까 대법원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그쵸? 이런 거는 이제 법원 판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약간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 대법원에다가 법원 행정처에 질의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 개별적인 어떤 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뭐 누구 견해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어떻게 중앙에서 딱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그게 하겠죠. 대통령부터 저 말단 9급까지 그쵸. 쫙 이제 위계질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법부는 뭐 서로 법원 판사들끼리 많이 대립하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쵸. 결국은 이제 불만 있는 놈은 재판을 해서 결정을 받고 불만이 있으면 다시 항고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파산에서도 이제 이게 대표적인 문제였죠. 이 집행 취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행 해제 증명원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결국은 서울중앙법원, 서울회생법원이죠, 지금은. 거기에 지금 이제 책이 나오고 있죠, 박영사에서. 총 6건이 나오나요? 개인파산 사건, 개인파산 회생실무 1건. 그 다음에 법인파산 실무 1건. 회생사건 실무 상하. 4건이네요. 이 4건이 서울회생법원이 이제 개원한 지 이제 6년째죠. 2017년에 3월 달에 개원했으니까. 이번 3월 2일이 이제 기념일입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중앙법원 파산부 때부터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중앙법원 파산부는 IMF 전에도 있었죠. 그쵸?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파산부가 독립한 거는 이제 IMF가 왔을 때 98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때 연수원 1년 차인가 2년 차였는데 그때 이제 파산부 우리 연수원 때 저희 연수원 때 수석 교수님이 아마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하셨죠. 그때부터 계산하면 거의 한 25년, 그죠? 25년 정도, 26년 정도 됩니다. 파산법원이 본격 가동된 게. 그럼 이제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 법원 실무제휴 같은 게 딱 있으면은 그 밑 동부법원 같은 그 직원도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를 해줘라. 이렇게 딱 지침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뭐 사실은 회생법원 그 책에도 이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멋대로 되는 거죠. 멋대로. 그래서 일선 실무에서 좀 고통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이거 말고 이제 그 등기 넘길 때 관제인 개인인감 그 첨부하는 거 그거는 아마 뭔가 지침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해주는 거 많은데 그걸 또 뭐 개인이 왜 해주냐 해갖고 따져봐야 그쵸? 제가 더 지침을 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등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들한테는 압류 취소, 압류 추심 결정 취소, 이거는 이제 면책받은 채무자는 4개 혹은 양도와 관련된 5개를 구비해서 취소 신청을 하고, 관제인은 압류 추심, 파산선고 결정 후 관제인 선임증을 교부해서 취소하면 되는데, 서울 동부. 이 당시에도 이게 박문규 변호사님인데, 박 변호사님이 이게 동부였어요, 이때도. 근데 결국은 지금 10년 뿅 하고 지금 현재 2023년이죠, 지금. 이건 이제 이 변호사님은, 이때는 박 변호사님이고,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고심 중이고, 퇴짜를 가지신 분은 다른 변호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첨부해서, 야, 이거 당시 10년 전에 당신이 소속된 동부 법원에서 이원학 판사라는 분이, 그분이 지금은 뭐 10년, 그 당시에 단독 판사였으면 지금쯤은 뭐 거의 부장판사 훨씬 이상 되시는 분이겠죠. 그렇죠? 당신 법원에서 이원학 판사님이 이거 취소해서 인용한 결정이 있다. 딱 그거를 복사해서 첨부하면은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이 실무에 이런 자료가 빛을 발하죠. 평소에는 참 뭐 거들떠도 안 보기 싫은 거였지만,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압류 추심 취소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